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딸과 전 사위는 이제 기소 유예가 됐는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일단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 3월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당시 임기였습니다. 임기 당시였는데 이때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2018년 7월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가 이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타이 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법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임원에 취업이 돼서 그다음에 2020년 4월까지 이 급여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주거비로 6,5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이 2억 1천만 원 상당의 돈이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 딸인 이 다혜 씨 그리고 이 사위 서 씨까지 해서 이 세 사람이 공모해서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가가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뇌물수수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기소가 된 그런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왔을 때 이 당사자로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올라간 기소가 됐고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이 재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돈을 받았던 서모 씨라든지 이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가담의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기소를 하지 않는 죄는 있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물론 검찰이 전주지검이 그냥 어떤 지금 대선 일정에 개입하고자 이렇게 기소 조치를 한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민감한 그 정치 시기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른바 친문 세력을 껴안으려고 하는 이재명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검찰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 말까지 검찰에 답변서를 써놓고 준비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4월 말에 받기로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못 참고 갑자기 깜짝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히나 이제 애초에 얘기됐던 게 제3자 뇌물죄였어요.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아시다시피 부당한 청탁이라고 하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당한 청탁이 그동안에 그 수년 동안의 조사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일반 뇌물죄로 특가법으로 지금 건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왜 갑자기 4월 말 그 며칠 기다리지 못하고 기소를 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지금 비판을 받으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계적인 중립, 소위 말해서 검찰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내기 위한 무리한 기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수긍하기 어려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국민의힘이 대선에 유리해집니까? 사실은 둘은 무관합니다. 독립변수에 가깝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언제 고발됐습니까?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고발됐어요. 4년이 넘게 묵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든지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뭐 하다가 피의자가 원하면은 답변서, 의견서 낼 때까지 허구한 날 미뤄줘야 됩니까? 저는 이 검찰의 기소 시점을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변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도 검찰이 직접 뇌물죄 적용을 거론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서 제가 방송, 유튜브 등등에서 해설한 게 벌써 작년이에요. 그동안에 변호인 선임하고 필요하면 출석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다가 혹은 못 하다가 지금 이제 와서 시점을 탓한다. 국민들께서 수긍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송 변호사도 법조인이니까 기소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충분히 법리적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젯의 특혜 취업, 그러니까 취업 비리라고 하는 정황이 대단히 너무합니다. 이분이 원래 항공업계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영어도 불충분하게 해서 거기서 발권 업무 정도나 하는데 일본인 기장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내외는
태국에 갔다 와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살았고 태국에 가기 전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 빌려주는 사이였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까지 갈 것도 없이 90년대 후반에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구청장이 기소됐다가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평소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생활비를 부담하는 관계여서 그 공무원이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98도 1234 판결이거든요. 예.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충분히 직접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 전 대통령이 이제는 법원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방어를 해야 될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문제가 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군요. 자, 마지막 아이템 하나만 좀 더 다루겠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김성수 변호사님, 이 건진법사의 검찰이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뭉칫돈이 나왔어요. 5천만 원. 근데 그 돈이 좀 약간 특이한 돈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현금 다발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이 띠지로 이렇게 한번 띠가 이제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예.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한국은행 이 권정 5만 원권, 금액 5천만 원, 그리고 기기번호, 책임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 이 한국은행에서 이 사용권 같은 경우도 이게 일단 한국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이 사용됐던 신권이 사용됐던 것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면 이걸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이런 것인데 소위 말해서 관봉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관봉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인데 이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사실은 가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어떤 정치 유력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뭉칫돈은 그대로 갔다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거쳐간 돈은 아니다. 그러면 이 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기관은 어디고 주로 어떤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디에서 이 돈을 쓰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권은 아니고 신권이 이제 사용이 돼서 사용한 것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뭐 사용이 조금 됐던 것이죠. 사용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면 다시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보관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게 5천만 원권이라고 한다면 천장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 묶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 비닐로도 싸고 이렇게 다시 이 앞에다가 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은행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금융기관에 다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이걸 받으면 다시 본인들 은행 띠지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은행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이 일반인에게 가서 이게 일반인의 집에서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떠한 추적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단 여러 가지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관봉권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2012년에 이제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이제 증거 그 인멸 의혹과 관련됐을 때 국정원이 갖고 있던 돈으로도 알려지고, 그래서 이게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특활비라든지 이쪽 돈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이런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단순하게 관봉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관봉이 만들어진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3일 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3일 뒤에 예. 거액의 관봉이 개인에게 건네졌다. 그러면 뭐 건진법사 당사자는 이게 기도비였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거에 관봉이 나온 사건을 보면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 외에는 나온 사건이 없어요. 예. 관봉과 여유가 돼서. 그러면 이것이 합리적으로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거래가 있었고 그 가운데 그 돈이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정원이든 예. 특활비의 일부가 건네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럼 그걸 왜 보관하고 있었냐? 결국은 과시용이죠. 예. 대통령에게 이런 것도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진법사가 정권 초기에 뭐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뭐 그런 설이 있었어요. 확인된 바는 없고 뭐 그와 관련돼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말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이제 건진법사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글쎄요, 의문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조금 자극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죠. 뭐 기도비 운운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논란이 아닙니다. 사실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의상실 옷값 관련해서 관봉권으로 그 옷값을 치렀다는 의혹이 나왔고 그래서 한창 논란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배우자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으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안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즉 전 대통령의 배우자, 전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배우자, 왜 이런 그 의혹과 잡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는가? 이것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요 현실을 인정해서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동시에 매우 강력한 책임과 감시 수단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권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단일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종교재단으로부터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대통령실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다시 이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서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담은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잠시 뒤 5시 40분부터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회가 MBN 주관으로 열립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